뉴욕시 의회가 아마존 고위 당국자들이 참석한 공청회에서 아마존의 뉴욕 유치 관련 거래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12일 브루클린의 뉴욕시 주택공사 호프가든 커뮤니티 센터에서 시형 아파트 시설을 대폭 개선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뉴욕시에서 운행 중인 일부 구간의 전철 주행 제한 속도를 2배로 올리고 노후된 신호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이 2016년 트럼프 대선 캠프 시절 여성 2명에 대한 입막음용 돈 지급과 의회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 교착의 원인을 미국에 돌리며 제재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파이브스타, 최우수 등급을 받은 뉴 밀레니엄 뱅크가 파격적인 CD 스페셜 프로모션을 진행 중입니다. KBTV 뉴스9은 뉴 밀레니엄 뱅크가 협찬합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3일 KBTV 9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뉴욕시 의회가 아마존 고위 당국자들이 참석한 공청회에서 아마존의 뉴욕 유치 관련 거래에 대한 비난을 했습니다. 이 소식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열린 공청회장에서 뉴욕시 의회 대부분의 의원들이 아마존 관계자들을 향해 아마존이 30억 달러를 뉴욕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가져가려 한다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의사당 발코니에서는 항의 시위가 격렬해져 공청회 진행이 수차례 지연되기도 하였습니다. 급기야 의사 진행을 계속 방해한다면 항의 시위대 강제 철수를 하겠다고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코레이 잔슨 의원은 아마존 관계자들을 향해 공청회를 내년에 다시 열 것을 요구했습니다. That's coming to New York City, you're avoiding the land use process, you're taking $3 billion in money, and you won't agree to come to public hearings? 잔슨 의원은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아마존이 뉴욕 시민들에게서 30억 달러를 챙기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퀸스 민주당계 론 킴 의원도 아마존에 30억 달러를 주려는 어떤 정치가도 정치 생명을 담보로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서 아마존 부사장 브라이언 휴즈맨은 아마존이 뉴욕에서 25년 이상 1,860억 달러의 경제 효과를 산출할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결국 아마존 측은 이날 아무런 결론 없이 내년에 공청회를 다시 갖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12일 브루클린의 뉴욕시 주택공사 호프가든 커뮤니티 센터에서 시형 아파트 시설을 대폭 개선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날 시민들에게 뉴욕 시형 아파트 개선을 하고 공공주택을 보존하기 위한 포괄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10년간 240억 달러를 투입해 17만 5천 명의 주민이 사는 시형 아파트 시설을 개선하고 섹션 8 적용 아파트 6만 2천 유닛을 추가하는 등 공공주택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임대아파트의 관리와 운영을 전담할 프로그램도 준비해서 합리적인 렌트비 책정을 꾀하기로 했습니다. 비영리단체나 개인 개발업자들이 임대아파트를 관리하게 되면 세입자의 수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여 보다 정확한 렌트비 산출이 가능할 것으로 당국은 내다보았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뉴욕시에서 운행 중인 일부 구간의 전철 주행 제한 속도를 2배로 올리고 노후된 신호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MTA 측은 우선적으로 N과 R 전철 노선의 주행 속도를 시속 15마일에서 최대 30마일까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뉴욕 트랜짓은 승객들이 안전하고 빠르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행 제한 속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밝히고 전철의 속도가 빨라져 지연 운행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MTA는 지난 1995년 윌리엄스버그 브릿지에서 전철 충돌 사고로 기관사와 승객 등 5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로 전철 운행 속도를 시속 15마일로 제한해 왔습니다. MTA 측은 내년 봄까지 100여 노선 전철의 주행 속도를 올려 운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이 2016년 트럼프 대선 캠프 시절 여성 2명에 대한 입막음용 돈 지급과 의회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맨하튼에 있는 뉴욕 연방지방법원 윌리엄 포울리 판사는 이날 코언에 대한 선거 공판에서 2016년 당시 트럼프 대선 후보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여성 2명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 선거자금법 위반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변호사 코언은 선고 직전 나의 유약함과 맹목적 충성이 내가 어둠의 길을 택하도록 이끌었다며 트럼프의 더러운 행동을 덮어주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코언의 범행에 대해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해악이라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수사 협조 등을 고려해 양형 기준인 징역 4, 5년보다는 낮은 형이 나온 것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입막음 돈의 주인공 스토미 데니얼스의 변호사는 코엔의 비리에 트럼프가 직접 개입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It's a sense of gratitude to my client, Stormy Daniels. We will not stop until the truth is known relating to the conduct of Donald Trump. 코언은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를 지냈지만 특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등을 돌려 수사에 협조해 왔습니다. 법원은 징역형과 함께 몰수 50만 달러 및 벌금 10만 달러와 배상금 140만 달러 지불을 명령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 교착의 원인을 미국에 돌리며 제재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개인 논평을 통해 미국이 우리가 취한 조치들에 상응한 조치들로 계단을 쌓고 올라와야 침체의 구덩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미 관계의 축에 미국의 바퀴를 가져다 맞춰야 한다며 인내성 있게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제재 압박에 불만을 표출하면서도 개인 논평 형식을 택한 것은 협상의 판 자체를 깨지 않기 위한 수위 조절이란 분석입니다. 미국 의회가 닭싸움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전격 처리함으로써 푸에르토리코 등 일부 미국령 주민들이 충격에 빠졌다고 AP통신이 12일 전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푸에르토리코와 버진 아일랜드 등 미국령 지역의 닭싸움 업자들은 식민지 시대 때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온 닭싸움 사업으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법안이 시행되면 지역 경제가 망가질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닭싸움이 산업으로 자리 잡은 푸에르토리코의 경우 매년 1,800만 달러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종사자만 해도 2만 7천 명에 달합니다. 푸에르토리코 정부 관계자들은 워싱턴 DC를 방문해 법안 적용 대상에서 푸에르토리코를 빼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닭싸움 금지가 12년째 경제가 침체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실업자를 양산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너무 늦었고 허사로 끝났습니다. 의원들이 갑작스럽게 투표를 진행해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은 이미 상원에서도 처리됐습니다. 관련 법은 1년 내 시행될 전망입니다. 국제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이 법안은 너무 늦게 통과됐다며 동물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대부분의 사람이 미국 영토에서 닭싸움이 합법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충격에 빠진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불법 체류자의 취업을 막기 위한 이민 세관 단속국의 불법 고용 단속이 지난 회계 연도에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일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일 ICE가 발표한 2017-2018 회계년도 현장 실사 취업 자격 확인서 감사 현장 체포 현황에 따르면 불법 고용 단속 활동이 전년 대비 최소 3배에서 최대 8배나 늘어났습니다.
IC 산하 국토안보수사국은 지난 회계연도에 총 6,848건의 현장 실사를 실시해 2016-2017 회계연도에 1,691건에서 305% 증가했습니다. 또 I9 감사는 5,981건을 실시해 전년 1,360건 대비 34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용주 779명이 형사법 위반으로 체포됐으며 노동자 1,525명이 이민법 등 행정법률 위반으로 체포됐습니다. 이는 직전 회계연도에 139명의 고용주와 172명의 불체 노동자가 체포된 것과 비교하면 각각 460%, 787% 급증한 것입니다. 한편 현장 단속이 강화되면서 농장, 건설 현장, 아동 보육시설 등 불체자 노동력 의존도가 큰 곳에서는 이미 일손 부족 현상이 두드러진 상황이어서 불체자 노동력이 더 줄어들 경우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고 불체자 인구가 급격히 줄게 되면 전체 미국 경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진단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민주당 상원 의원인 더그 존슨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정책으로 인해 엘라베마의 콩 재배 농가들은 갈 곳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엘라베마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를 밀어주었던 주였지만 믿었던 트럼프가 이 지역 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엘라베마 콩 재배 농부들은 그동안 수십 년간 공을 들여 거대한 수입업자인 중국과의 좋은 거래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보복 관세로 인한 콩 수출이 막히는 생각지도 못한 재난 앞에서 농부들은 뽑아준 대통령을 원망하며 미래가 너무 무서워 죽을 지경이라는 표현을 하며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코리아 중공업 개발공사가 한국에서는 최초로 국제철도연합 UIC에 가입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일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UIC는 자체 공보를 통해 신규 승인 기업을 발표하고 한국 최초로 주식회사 코리아 중공업 개발공사가 신규 승인 등록되었음을 밝혔습니다. UIC는 철도 차량 및 운전 방식의 규격화와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해 1922년에 설립된 국제적인 조직으로 전 세계 대부분의 주된 철도와 운영회사들이 가맹되어 있습니다. 국제철도의 규격 기준을 만들고 규격 승인을 담당하는 국제조직으로 해외 철도 개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입 승인을 받아 등록 기업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가입 승인 절차가 까다롭고 그 기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승인을 받은 코리아 중공업 개발공사는 최근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간 총 600km 구간의 철도 공사에 대한 발주 의향을 받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러시아에서 북한을 경유해 대한민국의 강원도 속초를 종착역으로 하는 광계철로 공사 및 운영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철도가 북한을 통해 한국 강원도까지 광계철로로 이어진다면 한국에서 육상 운송을 통해 유럽까지 철로 변경 없이 한 번에 물류 유통이 가능해질 수 있어 획기적인 물류 비용 감소와 그에 따른 부수적인 수익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오늘 새벽 뉴욕시 퀸즈 블러바드 선상에 있는 상가 건물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12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불길은 오늘 새벽 2시 30분경 써니사이드의 45스트리트와 46스트리트 사이에 있는 건물의 레스토랑에서 발화돼 이웃 점포로 신속하게 퍼졌습니다. 그러나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소방관 6명 등 12명이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브롱스 지역 갱단인 맥벨라파의 행동대원 29명이 악명 높은 라이커스 교도소 재소자들에게 마약 등을 밀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살인미수와 수술용 메스를 밀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교도소 재소자들에게 코카인을 밀매하고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마약을 팔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라이커스 섬에 본부가 있는 잔인한 범죄 네트워크를 해체하기 위한 지속적인 수사를 벌여 갱단 조직원을 대거 체포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25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지난 11일 베이사이드 벤자민 카도조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의 가해 학생이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15살인 가해 학생이 이날 오후 관할 111 경찰서에 자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폭행과 무기 소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언쟁 끝에 칼부림 피해를 입은 14살의 히스패닉 학생은 얼굴 위와 아래를 500바늘 이상 꿰매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12일 카도조 고교와 뉴욕시 교육국은 학교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욕 나눔재단이 뉴욕, 뉴저지 일원 한인 비영리 단체들에 모두 11만 5천 달러를 지원합니다. 2018년도 기금 수혜 단체는 뉴욕 클래시컬 플레이어스, 시민참여센터, 이민자 보호 법률 대책위원회, 패밀리 터치, 기부 찬시스, 미주 한인 청소년 재단, CIDA, 뉴 비기닝 위드, 스페셜리즈, 퀸즈 드림 센터, 뉴욕 가정 상담소 등입니다. 뉴저지주 티넥에 있는 AWCA는 북부 뉴저지의 중국과 일본인 커뮤니티로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AWCA는 12일 회관 강당에서 한국 시니어센터 겨울방학식과 함께 사회복지 서비스 상담 요원 6명에 대한 자격증 수여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인뿐 아니라 중국, 일본인 커뮤니티에도 사회복지 서비스를 중국, 일본어로 도와줄 상담 요원 6명이 배출됐습니다. 뉴욕주 한인 인구는 증가한 반면 뉴저지주 한인 인구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뉴욕 및 뉴저지주 한인들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영어에 미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센서스국이 최근 공개한 2013년에서 2017년 아메리칸 지역사회 조사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뉴욕주 내 한인 인구는 14만 6,004명으로 전년 14만 5,677명보다 0.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으로 미국에서도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 국회는 지난 7일 인터넷상에서 재외국민등록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재외국민등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한국 내 대학 특례 입학 및 재산권 행사 등 관련 해외 체류 사실 증명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그동안에는 재외 공간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만 신청이 가능해 재외 공간 원거리 거주자들의 경우 등본 신청과 수령에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 초대 손님으로는 민화협, 민족화해협력, 뉴욕 협의회에서 임마철 대표 상임의장과 박면수 상임의장을 모시고 이 단체가 어떠한 단체인지 알아보는 시간 1, 2부로 나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민화협이라면은 굉장히 좀 생소한 시청자들께서도 생소한 단체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예, 어떤 취지로 어떤 목적으로 설립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민화협은 네. 1998년도에 김대중 대통령 때 네. 우리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위해서 우리 네. 민간 단체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네. 목적으로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종교계 온 계층을 망라해서 네. 전부 참여해서 네. 우리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서로 협의하고 네. 또 논의하고 이런 목적으로 서울에서 출발이 됐고 네. 우리 뉴욕에는 8년 전에 우리 또 동포 각계각층의 동포들을 중심으로 네. 결성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예, 한국에는 이 민화협이라는 단체가 굉장히 큰 단체로 알려져 있어요. 네, 200여 개의 어떤 보수 단체, 진보 단체를 막론한 어떤 그 다양한 단체들이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네. 네, 예, 굉장히 좋은 일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뉴욕 이 민화협은 여기는 언제 설립이 됐는 거예요? 한 8년 전에 네. 설립이 됐어요. 네. 그 조병창 회장께서 네. 설립을 해가지고 고대 우리 박명수 의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종교계, 기독교, 네. 또 천주교, 네. 뭐 스님, 네. 각계 또 한인 회장을 지내신 분들 그리고 또 청과상조회 봉제협회 뭐 여러 단체 회장님들이 네. 망라해서 네. 들어서 아주 성대히 그동안에 해왔습니다. 네. 해왔는데 이번에
이번에는 제가 작년에 제가 추대를 받았어요. 네. 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열심히들 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뉴욕 민화협은 계속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셨었나요? 뭐 민화협이 좀 할 일이 많아요. 네. 보면은 북한하고의 교류, 네. 또 북한하고의 남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네. 우리 민화협에서 먼저 중추적으로 해가지고 네. 통일을 할 수 있는 또 기반 조성을 네.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 민화협이 할 일이 진짜로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또 평양을 방문하는 네. 그 계획도 짜고 있습니다. 네. 그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에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명수 회장이나 또 우리 상임위원 의장들이 네.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고문들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열렬하게 연구를 하고 그걸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좀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임마철 그 대표 의장님께서는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미국에서도 사업도 굉장히 바쁘셨을 텐데, 네. 어떤 민주화 운동에 뛰어든 계기가 있습니까? 제가요. 네. 사실은 그 4.19 때, 네. 4.19 때 제가 4월 19일서부터 4월 26일까지 그 데모를 했습니다. 그래 이제 그것이 지금 그 학교 다닐 때 제가 학생 회장을 했어요. 네. 그 아마 피를 닮아서 그런지 그것이 기초가 돼가지고 네. 미국 와서도 보니까 그 김대중 총재가 오셔가지고 네. 핍박받고 이런 것을 봤을 때 내가 그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데 거기에 그 김대중 총재를 돕는 인권문제연구소, 한국인권문제연구소라는 단체가 네.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처음에는 그냥 회원으로 들어갔다가 네. 이사도 하고, 네. 그다음에 그 부이사장도 하고, 그다음에 이사장도 하고, 그다음에 그 중요할 때 우리 김대중 총재가 김영삼 대통령한테 이제 떨어지니까 떨어져서 이렇게 영국 가고 오는 바람에 아주 빈약했어요. 네. 그때 저 주위에서 도와주지도 않고 할 때 저는 열심히 네. 도와드리고 하는 그것 때문에 민주화를 하고 또 중요한 것은 뭐하냐 그 다음에 입후보했을 때 한국의 이해창 씨하고 입후보 경선 붙었을 때 김대중 대통령 후보를 네. 그 지지하면서 단일화 운동을 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김종필, 네. 또 박태준, 박철원 네. 이런 분들이 네. 담점해서 그 당시에 상당히 열심히 네. 김대중 대통령을 돕는 네. 그런 그 모임이 있었어요. 네. 그 모임에 제가 더 중충한 네.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네. 김대중 대통령 이제 후보 단일화하는데 DJP 단일화하는 그 중추적인 역할을 네. 그 장정수 회장하고 이걸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까지 그래서 민화협에 민화협에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지금까지 네. 어떻게 이렇게 지금까지 있게 됐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 다시 2부에서 만나 다시 한번 얘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마철 대표 상임의장과 박면수 상임의장과 함께했습니다.
Creative Media. creativemedia.net. Creative Media.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